햄을 먹으면서 오늘 여러분하고 너무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월요일날 이번에 그 안녕하세요 그 프로그램에서 백색증 아이 나왔잖아요. 백색증 아이를 막 이렇게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막 쳐다본다. 그리고 막 소근소근 거린다. 그 방송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게 굉장히 비매너라는 거를, 그게 굉장한 폭력이라는 거를 우리는 너무 몰라요. 제가 이제 한 몇 달 전에 제주도 여행 갔었는데 이제 아는 지인 2명이랑 같이 갔어요. 두 분 다 이제 나이가 꽤 있고 다 40 가까이 되거나 40 넘었거나 거의 이제 40 정도 되는 분들인데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20명 정도의 이제 좀 자폐가 있으신 분들의 그 단체 관광객들이 온 거예요. 아무래도 자폐가 좀 있으시니까 이제 관리인 분들이 옆에 이제 선생님들이 붙어 있어도 아무래도 좀 시끄럽죠. 그래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건 뭐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예. 사람이 당연히 얘기할 수 있고 시끄러울 수 있고 거기가 뭐 도서관도 아니고 관광지인데 더구나 이제 자폐가 있으시니까 본인이 컨트롤이 잘 안 되시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도 이제 갑자기 그분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몰려오셔가지고 좀 시끄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같이 갔던 지인 둘이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한 10m쯤 달려가더니 뒤를 돌아보고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안 오고 뭐 하냐고. 그 두 분이 달려갔던 이유는 그냥 시끄러운 자폐아들에서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도망가자.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근데 그리고 이제 저보고도 빨리 따라오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 눈을 회피했죠.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도망가듯이 거기서 멀어지면은 도망가듯이 그 자리를 빠져나가면은 그 자폐가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신뢰라는 거를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게 좀 다리가 좀 불편하시거나 뭐 사람이 뭐 다쳐서 팔이 없을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식당에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해서 나 싫어, 나 여기서 안 먹어 나가면은 그 다치신 분이 얼마나 충격과 상처를 받겠어요. 그거는 너무 폭력적인 행동이라고 그분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뭔가 그 자리를 피한다거나 그런 거는 저는 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여행을 갔을 때도 그 자폐가 있으신 분들이 시끄럽게 한 거는 좀 신경 쓰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시끄러운 거 정도는 그 정도는 참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 자리에서 내가 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분들이 완전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빨리 걸어서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좀 피하는 그 정도 매너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자폐가 있다고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막 도망가듯이 뛰어가면서 도망가는 걸 못 느끼겠어요? 그 옆에 선생님들은 다 느낄 테고 그게 얼마나 슬픈 세상이에요. 난 그걸 보면서 그 두 분한테 사실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저 두 분은 나는 언제든지 내일 당장 나는 5분 뒤에라도 난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고가 나든 누구나 우리는 모두 다 5분 뒤에 10분 뒤에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누구든지 다 있는데 내가 장애인이 되면은 저 두 분은 나를 부끄러워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이제 선진국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해보면은 이제 장애인을 보는
시선이나 그런 쑥덕거림, 그리고 피하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일반인 대하듯이 갑자기 장애인에서 눈이 갈 수는 있죠. 하지만 내가 뭔가 눈이 자꾸 가서 쳐다보면은 그분이 굉장히 불편하실 거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서 그걸 알고 있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 예.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매너인데, 자기가 보고 싶은 그 본능을 이렇게 그거를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계속 봐야 되고, 그거 보는 게 이게 뭐 어때서 내 눈으로 내가 보는데, 그 보는 게 얼마나 신뢰라는 거, 그 뻔뻔해요. 그 신뢰라는 것도 모르고 뻔뻔하고, 그리고 막 주위 사람들까지 막 부르고, 일로 와봐라, 이거 구경하라고 막. 동물원은 동물이야. 동물원에 제가 동물원도 안 가요. 왜냐면 동물들한테 미안해서요. 뭐 저같이 뭐 동물원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물원의 동물들도 너무 불쌍한데 사람에게 그런 폭력을 한다는 거가 얼마나 그게 잔인한 건데요. 제발, 제발 자기랑 좀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동물원에 있는 동물을 보듯이 보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저도 너무 부족하지만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나 일본에 있을 때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보였던 이유가, 저는 너무 그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처음으로 길거리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지하철에서만 보이잖아요. 근데 길거리에서 그 노란색 그 점선 있는 그거를 따라서 시각장애인 분이 그걸 따라서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어요. 일본에서. 그리고 이제 다리 장애가 아주 심하신 여성분이랑, 그리고 뭐 그냥 건강한 남성분이랑 둘이 팔짱 끼고 데이트하는 모습도 보고, 제 주위에도 장애인 비장애인 커플이 일본에 몇 커플이나 있고, 장애인에 대한 그 시선이 굉장히 상냥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막 쳐다보고 막 수적거리는 건 당연히 없고요. 그분들을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사귀고 결혼하는 커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같이 일본 유학했던 그런 친구들이나 얘기를 하면은 여행을 많이 다녔던, 전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녔던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차별이 가장 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옛날엔 차별이 굉장히 많았겠죠, 역사적으로. 하지만 지금 모습을 보면은 한국에 있으면은 장애도 아닌 그 머리가 좀 하얀색이라고, 백색증이라고, 너무 그게 힘들어가지고 애가 주눅이 들고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막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쟤 할머니잖아 이러면서 제발 제발 이러면서 주위 사람들 막 부르고 막 둘러싸서 막 쳐다보고,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일본에서는 그런 일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에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왜 한국에는 별로 없고 일본에 많은지 아세요? 한국에는 유럽인 관광객들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막 거리에 널렸어요. 하라주쿠만 가도 유럽인 막 배낭 여행객들이 막 널렸어요. 근데 한국에 유럽인 배낭여행, 우리가 유럽 배낭여행 가듯이 한국 배낭여행 하는 유럽인들 보신 적 있어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일본이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한국도 뭐 일본 여행 제일 많이 가잖아요. 그렇게 일본 싫다 싫다 그러면서 많이 가는 이유는 장애인들도 여행하기 좋은 나라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일본에 있는 도쿄에 있는 이제 약간 온천을 갔었는데, 거기에 저는 그렇게 심한 장애인인 친구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한 11살 정도밖에 안 된 어린 여자, 백인이었어요. 완전 백인 여자였는데 태어났을 때 팔다리 그 손이랑 발이 없이 태어난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팔이랑 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없는 이 뭉뚱한 이 부분, 이 팔목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발도 그렇게 걸어 다니고.
저는 처음 봤을 때는 속으로는 어이구 깜짝 놀랐죠. 그런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는 아무래도 그거 더군다나 온천하는 데고 거기에 사람이 최소한 그 주변에만 몇백 명이 있었거든. 바글바글한 데였어요. 막 술집, 온천 막 합쳐져 있는 데라서. 근데 그 아이가 아무도 그 아이를 보고 쑥덕거리는 사람도 없고 쳐다보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딱 순간적으로 눈은 가죠. 예. 평범하진 않으니까. 눈은 가지만은 쳐다보면 내가 함부로 쳐다보는 건 저분에게 실례구나 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아무리 어리든 여자애든 뭐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이든 한 사람의 동등한 입장으로 대하니까 저 사람이 불편하겠고 내가 궁금한 거보다 그분의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배려란 말이에요. 네.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이 더 중요한 거. 그게 배려예요. 우린 그게 너무 없어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네. 한국은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내면의 성숙도는 너무너무 낮은 편에 속한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뭐 국뽕, 뭐 한국 막 대단하고 대단한 부분 많죠. 하지만은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는 거. 예. 그 나라를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장애인이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나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있는 외국인들이 여행 오고 싶은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본은 그런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이기에 뭐 일본이 좀 일본에 대해 속상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은 슬픈 마음도 있지만은 배워야 될 점도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자꾸 일본, 중국, 미국 욕하면서 욕하는 데라고 막 에너지는 엄청나게 쓰는데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반성하고 성숙하고 욕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좋은 점을 못 배우고 있지는 않나. 네, 미국의 좋은 점, 중국의 좋은 점, 일본의 좋은 점을 배워서 우리가 성숙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성숙을 해서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남 욕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요. 제가 이제 노르웨이 가족들이 있으니까 노르웨이 가족한테 노르웨이도 그 독일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독일을 싫어하냐고, 우리 한국은 일본을 너무 싫어한다, 이게 몇십 년이 지났어도 그 싫어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 근데 노르웨이는 어떠냐 물어보니까는 내가 독일을 왜 싫어해? 나 독일 안 싫어하는데? 물론 이제 독일은 이제 사과를 더 이제 진지하게 잘했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노르웨이는 행복한 나라니까 남을 미워할 만큼 그렇게 화가 많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가 행복하니까. 지금 이 나라에, 노르웨이란 나라에 사는 게. 근데 우리는 당연히 일본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지금 한국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서 화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예로 한국 범죄의 40%가 분노 조절 장애래요. 분노 조절 범죄래요. 순간적으로 욱하는 거예요. 예, 화가 너무 막 쌓여 있다가 누가 딱 건들면 빵 터지는 거야. 그래서 막 사람 죽이고, 예, 순간적으로 그런 범죄가 40%래요. 전체 범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그런 화가 많은 세상이 된 거는 배려가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발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해서 행동하는 그런 매너가 정말 우리에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좀 더 행복해서 사람들이 헬조선이라는 말,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사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하다. 무슨 뭐 월드컵 4강,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저는 스포츠 잘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저한테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월드컵 때 그 나쁜 정치인들이 그 자기들이 부자 될 수 있는 법안 다 통과시키잖아요. 저는 월드컵 4강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월드컵 맨날 꼴찌해도 상관없으니까는 좀 더 화를 덜 낼 수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서로 배려해가지고 인상 덜 쓰고 화 덜 낼 수 있는 세상. 그래서
해외에서도 여행 오고 싶은, 그리고 해외에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한국에 여행 와서 와 한국 진짜 좋다 그런 생각 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를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해서, 물론 저도 너무 부족하고 우선 저부터 반성하고 저부터 고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저부터 고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망각의 동물이니까 주변에서 항상 그런 배려 있고 상냥한 모습들을 이렇게 자주 접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까먹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장애가 있으신 분을 막 이렇게 막 소란스럽게 도와주는 게, 그런 게 친절이 아니라 그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그냥 똑같이 대하는 거,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대하는 거, 그게 가장 큰 배려일 수 있다는 거를 저 다시 한번 저 스스로 좀 다짐을 해봅니다. 저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이 저희 동네에 살던 친구가 이제 잘 못 걷는 친구, 다리가 좀 불편한 친구라서 제가 이제 하교할 때마다 이제 가방을 들어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가방을 들어줘서 걔네 어머니 있는 데까지 제가 같이 갔었는데, 친구를 바래다 주고 그리고 집에 왔었는데, 지금도 반성을 하는 게, 이렇게 가방을 들어줘서 가면은 그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어머님이 꼭 과자 하나씩을 사주셨어요. 그 과자가 그 과자를 먹고 싶어서 들어준 게 아니었을까? 가 아니라 과자 때문에 들어줬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아직도 지금도 너무 부끄럽고, 그 과자 주실 때 그거를 사양하고, 같이 와서 너무 진짜 좋았다. 이 친구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면은 아마 어머니가 훨씬 더 많이 좋아하시고 그랬을 텐데, 저는 그때 그 어머니가 사주시는 과자가 너무 소중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좀 더 그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없었던 게 지금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을 좀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배생자 세미나를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참석할 수 있게 10년 동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 이제 많은 분들이 와 주셨는데, 좀 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애가 있으시면은 많은 기회를 얻기가 힘들어요. 저는 건강하니까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장애가 있으신 분을 좀 그분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도와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 아이디어를 더 생각해야겠습니다. 지금은 세미나 무료 참가할 수 있는 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나는데, 좀 더 고민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한국에도 거리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많이 보이게, 그래서 길거리에서 눈이 마주치면은 편안하게 인사도 나눌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런 세상을 희망합니다. 우선 저부터 바뀌어야죠.